5월 22일 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농사 모심기를 하는데 일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아까 기계가 잠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는 시간을 빼고는 이제 논에 있다고 왔습니다. 너무 지루해가지고 하는 중간중간 운동도 하고 막 까불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영 농사하고는 체질이 안 맞다는 걸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심기 기계가 오늘따라 제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기계가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한 게 물론 그게 기계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 천재적인 발상을 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프린트 기계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토너를 레이저든 잉크든 토너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해내는 그 역할. 우리 프린트 기계도 보면은 토너가 비싸지 그 껍데기는 별로 안 비싸잖아요. 외형은. 근데 이 이항기라고 하는 모심기 기계가 보니까 앞에 끌고 가는 엔진의 역할 그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사람의 손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모가 쭉 내려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몇 가닥씩 이렇게 심거든요. 돌아가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거의 뭐 생명 핵심이던데 오늘 제가 그 손 모양을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떼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기계가 한 15년 썼다 그러더라고요. 예, 봄철에만 썼다고 해도 그래도 연식이 15년 지나니까 이게 이제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복잡한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축에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보면은 날카로운 두 개의 집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움직이면서 엄지손가락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잡으면서 돌아가요.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면서 속도가 붙게 되면은 그 이항기 기계마다 좀 다르지만 사양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우리 거는 두 개가 한 상으로 해서 6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기계 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로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팍팍팍팍 돌아가면서 툭툭툭툭 막 심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2개의 손이 있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1초에 2번 정도가 꽂히게 됩니다. 팍팍팍팍. 그게 이제 6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아주 숙련된 성인의 한 20명 정도가 쉬지 않고 계속 꽂아 넣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장치가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갖고 있게 되면은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으려고 이제 교체했거든요. 오늘 이거 고장 나가지고 나중에 이거 보면 굉장히 골동품 같기도 하고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 깎아내는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으려고 제가 아크릴 상자를 짜가지고 이 기계를 운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뒷배경에 넣어가지고 기념품으로 제가 만들어서 갖고 있으려고 이제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탁탁 돌아가요 이게. 예. 굉장히 편하죠. 사람 손에 20명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심었지 않습니까? 손으로 심는데 양쪽 긴 가로로 어른 두 분이 이렇게 표시로 가느다란 줄을 딱 꽂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 가지고 딱딱 심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면 줄을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손모 심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뛰어오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뛰어와라 막 이렇게 여기 와서 밥 먹고 가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뭐 감자찌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하고 양파하고 채 썰어 가지고 초무침 해놨는 거 그런 거 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멸치 마른 멸치를 거기서 같이 버무려요. 생멸치가 아니라. 그래 거기다가 밥을 막 비벼 먹어요. 다 같이 이만한데 비벼가지고 숟가락 막 쑤시면서 막 비벼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손모 심기를 하려면 이제 이만한 모 덩어리들을 막 논 군데군데 던져 넣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았는 분들이 자가 뭐라 카노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아마 제 또래들도 시골에서 안 살아본 또래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도 가끔 돕지만 특히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노동량은 다를지언정 똑같은 어른과 똑같은 작업 환경에서 부모님 일을, 어른들 일을 돕고 막 그래요. 지금 같으면 뭐 아동의 노동 착취니 뭐 그딴 소리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삭막한 세월이죠. 부모가 아이들 체벌도 잘 못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도와야 될 시점부터 다행스럽게도 이양기라고 하는 이제 기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끌고 가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올라타고, 지금은 거기에서 심으면서 바로 비료나 또는 약품이 인간이 한 단계 더 이제 움직여야 되는 단계를 간소화해가지고 그 기계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기계도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는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게, 미국의 칼로스라고 하는 그 품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른 땅에, 우리처럼 이제 물이 있는 논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마른 땅에 아예 벽실을 뿌려버려요. 우리는 이제 벽실에서 삭을 틔운 모라는 걸 심지 않습니까? 근데 벽실을 뿌려버려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그거 지금 보급하고 실험 단계는 다 지났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막 뿌려버리는 그런 이제 실험 또 파종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계들은 정말 박물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계절마다 시골 촌놈인 저만 느낄 수 있는, 계절마다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 바다 냄새가 나고, 뭐 민물 냄새도 물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느끼는 사계절의 냄새가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냄새로서 감각하고 그 당시를 냄새로서도 기억하고 그런 조금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모심기를 하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우리 엄마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 최종 졸업이고 시골에서 살았는 분이지만 나름 이제 독서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지적인 면모를 좀 갖고 있는 분이에요. 유머도 좀 갖고 있고. 근데 저기 누굽니까? 최수미입니까? 이수미입니까? 그 왜 요즘 한참 나오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요리 좀 잘하시고 한 분씩 버럭버럭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버지랑 저랑 삼촌이랑 세 명이서 뭔가 의논해가지고, 야, 이 논은 조금 작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놓을까 하고 이제 나름 해놨는데,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지 않았는지 엄마가 굉장히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참을 먹을 때 그랬죠. 엄마, 결과만 보고 좀 화 많이 내는 것 같지 않나? 내가 오늘 느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좀 그랬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톰과 제리처럼 그렇게 다툴 때 항상 그렇게 다퉜던 게,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이제 그 일관성을 제가 포착을 했죠. 그래서 엄마 지금이라도 그거 좀 고치자라고 제가 막 하기도 했는데, 어떤 결과를 보고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고 그렇게 질책하고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조금 긴 역사를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옛날에 개고기 먹었어요? 하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대, 20대들이 예전 어른들한테 왜 개고기 먹었어요? 야만스럽게 따지는 겁니다. 왜 예전에 나무를 베가지고 땔감으로 썼어요?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철딱서니들의 질문이지만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존재하는 게 사람들이 나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땔감으로서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대체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집에 키우는 개를 먹지 않습니다. 요즘 어지간해서는. 어지간한 게 아니라 거의 실종 상태죠. 개 먹는 현상 지금 없죠. 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대체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간편한 게 많이 나왔죠. 누가 개 때려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구워 먹습니까? 털 이렇게 토치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영상 보시면 혹시나 자기가
반려견이라고 정말 가족처럼 대하잖아요. 얘가 고기가 되어가지고 내 속으로 들어간다고? 정말 기겁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개고기를 먹었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게 되기도 했죠. 그 이유는 바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에만 가더라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이웃에 파리에 신혼여행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했어요. 잠시 옆에 놔뒀는데 사라졌답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취객이 굉장히 음침한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왕래가 있는 길가에 아주 많지 않은 사람이 누워 있으면 아침까지 고스란히 누워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또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집에다가 그 수발을 들어주면서 말이죠. 예, 가끔 차에서 토하기도 하고, 예? 막 욕을 들어먹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경찰관이 집에다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아저씨, 어디 살아요? 막 깨워가지고 경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역이죠. 짜증나고. 하지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예,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와가지고 옛날에 개고기 먹었는 거, 옛날에 나무 베가지고 땔감 뗐는 거 따지고 들면 안 되듯이 옛날에 왜 민주화 안 했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순진하게 거기에 화이트 칼라들과 대학생들이 엮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거기 핵심들은 주사파들이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586의 주사파들, 김일성 주체 사상파, NL이니, PD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걸 지금 그때 당시에 왜 빨리 민주화 안 하냐고 했다면 조선에 대한 욕을 먼저 해야죠. 그러면 조선은 500년 동안 물려먹었지 않습니까? 세습 독재를 했죠. 예.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이 서구형 민주제도를 여기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그때서야 밥상이 왜 이렇게 부실해? 응? 밥상이 말이야. 고기 반찬은 왜 없어? 따지고 드는 철딱선이들이 당시에 586을 이끌었던 주사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철딱선이들은 지금은 자기들이 뒤로는 온갖 호의호식을 편법 또는 불법을 하면서 잘 해먹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민주화를 내세워가지고 팔아먹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세습하는 유공자 노릇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몰라서 안 했겠어요? 몰라서 나름대로 다 그 시대를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중산층 볼륨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의 우리 시대까지 도달한 것이지 그때 그 주사파들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민주화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천안문에서는 왜 천안문 광장에서는 중국에서 그렇게 민주화 열기가 있었는데 왜 안 됐겠습니까? 중동에서는 왜 안 됐겠어요? 그게 쉽지 않는 거죠. 난민은 왜 안 됐겠습니까? 민주화라는 게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중산층 볼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민주주의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오늘 제가 땡볕살이에서 오늘 많이 탔을 것 같은데 모심기 하고 거의 끄트머리에 역정내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그런 대화도 좀 하고 또 우리네 70년 역사에서 보여줘 왔던 그런 단면들과 제가 엮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기계 이거 아크릴 함에 넣어가지고 제 기념품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